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됐습니다. 우리 증시가 미국 등 선진국뿐 아니라 인도 같은 신흥국보다 더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며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방안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고 금융시장 평가는 어땠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전에 정부가 주식시장 저평가 해소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한 달 만에 공개됐습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네. 이른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사실 주가 부양 프로그램은 연초부터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 급등하기도 했었는데요. 연초에는 도입 방침만 나오고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왔었는데 오늘 구체적으로 공개가 된 것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정리해 보면 크게 기업 공시 활성화 그리고 밸류업 지수 출시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들은 기업가치 재고 계획 공시를 정기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네. 약 1,600여 개에 달하는 전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고 연 1회 자율 공시하게 됩니다. 이 기업가치 개선 계획에는 현황 진단과 목표 설정, 계획 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의 내용이 담기고요. 네. 이 상장사들은 이제 하반기부터 자율 공시에 나서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공시를 자율로 하게 된 것이 의무적으로 하면 형식적으로 공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강제로는 하지 않았어요. 정부는 대신에 이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서 다양한 세제 지원책을 인센티브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예.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이제 올해 여름경에 이제 세제 개편안 전까지 발표할 예정이고요. 네. 매년 우수 기업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등 세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시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지원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겠다 예. 이런 거군요. 그리고 또 다른 대책이 이제 밸류업 지수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걸 개발을 하는데요. 네. 이 지수 코리아 밸류업 지수라는 게 이제 수익성이나 시장 평가가 양호한 기업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지수를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표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를 추종한 ETF도 올해 12월 상장이 되는데요. 네. 일반 투자자들도 이 기업 가치가 우수한 기업에 ETF를 통해 간접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분기별로 PER, PBR, ROE 등 기업의 주요 투자 지표를 거래소 홈페이지에 공표를 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이제 검토가 되고 있고요. 네.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은 이제 연 1회 알려야 되고요.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도 이 기업 가치 재고 노력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 대상 회사가 이제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점검을 또 할 계획이고요. 예. 정부는 또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에도 나섭니다. 이제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다던가 아니면 이사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규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하게 하고 네. 또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이제 상법 개정까지 꽤 다양한데 네. 우리나라 주가가 얼마나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했길래 정부에서 국가적인 대책까지 내놓은 겁니까? 올해 들어서 미국, 일본, 유럽 증시는 모두 사상 최고치를 찍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이 주식시장 규모 자체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상당히 상위권인데요. 네. 작년 말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2,558조 원으로 주요국 중 13위 수준이에요. 이 상장 기업 수는 전 세계 7위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증시 규모는 크게 성장을 했는데 이 국내 증시 순이익 대비 주가 수준은 여전히 주요국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간 기업들도 많고 규모는 큰데 실제로 주식 가격, 주가가 안 올라서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못 번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주가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 기준 1.05배, 10년 평균 1.04배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에 저 PBR 붐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PBR 1배 미만 기업 수는 지금 코스피가 526개,
536개로 전체 중에 65.8%에 달해요. 네. 코스닥은 533개, 33.8%였습니다. 일반적으로 PBR 1배 미만 기업이라는 것은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코스피 중에서 미만이 65%에 달하니까 상당한 것이죠. 그리고 순이익에 대한 상대적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그 주가 이익 비율 PER을 살펴보면 국내 증시 PER은 10년 평균 14.16배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이 다른 선진국의 10년 평균은 19.6배니까 주요 국과 비교했을 때도 지금 이익 대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문제인데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왜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이게 가장 큰 요인으로는 낮은 자본 활용성과 배당 성향이 꼽히고 있는데요. 네네. 지난 10년간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자기 자본 이익률 ROE는 8%인데 이게 미국 14.9%, 일본 8.3%, 영국 9.6%, 중국이 9.3%인데 지금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이 ROE는 이익을 자본으로 나눈 값이고요. 네. ROE는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1년간 얼마나 많은 순이익을 냈는지 판단하는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경영 효율성을 가늠하는 척도로 쓰이고요. 그러니까 ROE가 낮으면 그만큼 자본을 투입했을 때 벌어들이는 이익이 낮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국내 증시의 배당 성향도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배당은 뭐 우리나라 시장 고질적 문제죠. 우리나라 배당 성향은 10년 평균 26%로 미국 42%, 일본 36%에 비해서 뭐 크게 뒤처지고 있습니다. 뭐 네. 미국이나 일본이 선진국이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인 31.3%보다도 배당률이 더 떨어집니다. 또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이 남용되고 있는 점도 증시 저평가 요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어요. 네. 이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이 되면 이제 기업 가치가 중복이 되는 더블 카운팅 때문에 이게 증시가 오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주가 상승이 지배력 강화와는 이제 상충되는 재벌들의 순환 출자와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도 주가 하락의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부의 밸류업 계획이 이제 네. 과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네. 되겠고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우리나라 밸류업 계획이 일본의 사례를 많이 참고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뭐 워낙 요즘 일본 증시가 뜨거운데요. 이 때문에 정부는 일본 사례를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예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사례를 보면 도쿄 거래소는 2022년 4월 기준 이제 5개의 시장이 있었는데 이를 3개로 압축을 했어요. 프라임, 스탠다드, 그로스 등으로 이제 시장 체계를 전면 개편을 했는데 네. 작년 3월에는 이제 프라임, 스탠다드 상장 법인을 대상으로 자본 효율성과 주가를 고려한 이제 경영 계획을 제시할 걸 요구했습니다. 네. 기업 스스로 자본 효율성들을 매년 점검해서 이제 미흡한 점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계획과 진행 상황을 이제 공시를 이제 하게 한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하기로 한 거랑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 도쿄 거래소도 연 1회 이상 공시 내용을 업데이트하도록 이제 안내했는데 네. 이 같은 내용이 의무가 아닌 기업의 자율 사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은 이제 기업의 자율 공시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도쿄 거래소는 이 프라임 상장사 중에서 이 자본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이 높은 15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된 JPX 프라임 150 지수를 작년 7월에 출시를 했습니다. 이 지수들을 이제 연기금과 기관 투자자들이 벤치마크 지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내놓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오늘 내놓은 대책이랑 거의 흡사한 것이죠. 예. 뭐 이렇게 시장 체계를 개편한 이후에 일본 증시는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주가 부양 노력뿐만 아니라 뭐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호조, 미국 증시 상승세 등으로 인해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지난주에 39,000선을 뚫었고요. 니케이 지수는 이제 거품 경제 때인 1989년 12월 기록한 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게 무려 34년 만인데요. 어떻게 보면 거품 논란을 스스로 해소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오늘도 39,200선 위로 올라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이 오늘 내놓은 대책이 그러니까 일본의 그 증시 부양책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아까 말씀해 주신
주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원인이라고 지적해 주신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네. 대책이 나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이 정부의 이제 밸류업 대책이 일본과 거의 유사하게 나왔음에도 오늘은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와 이제 일본 증시는 이제 디커플링 반대로 되는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코스피는 밸류업 대책이 발표된 후에 오히려 전 거래일보다 하락한 2,640선을 머물렀지만 일본 증시는 이 사상 최고점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예. 우리나라 코스피는 당초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인해 상승세를 보였던 이 수혜 업종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하락세를 나타냈어요. 역시 우리나라 증시의 특징인 선반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종의 밸류업 테마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보험, 금융, 증권, 운수장비, 유통업 등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뭐 호재가 사라지니까 뭐 주가가 빠지는 전형적인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때문에 정부의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융투자협회장은 이번 밸류업 대책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시발점일 뿐 앞으로 지속적인 자본시장의 화두가 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밸류업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런 시장의 평가도 나왔습니다. 뭐 나온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너무 뭐 일본과 똑같고 원론적이다. 뭐 앞으로 계획을 밝히는 수준에 그쳤다. 뭐 이런 반응도 있었어요. 뭐 자율성에 기댄 권고 형식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것이죠. 오늘 주가도 상대적으로 이를 보여줬고요. 네. 네. 뭐 이번 대책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뭐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를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이 한국 특유의 지배 구조가 이제 일본 사례와 다르다. 이런 분석도 나왔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오너의 총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호응을 별로 기업들이 할 것 같지 않은데 네.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놔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